네, 오늘 이제 ROR랩 44번째고요. 오늘은 모델 객체와 연결된 폼 다루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기본 폼 다루기라서 그냥 폼 태그로 그냥 이렇게 레일즈의 폼 태그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고 각각에 대한 뭐 인풋 태그 만드는 라벨 언더바 태그, 뭐 텍스트 필드 언더바 태그 이런 헬퍼를 이용해서 태그를 이제 직접 만들고 폼을 만드는 걸 했는데, 이제 저런 거는 사실 레일즈 하다 보면 많이 안 쓰이고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모델 객체와 연결된 폼을 다루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예제 보시면은 지금 텍스트 필드라고 하고 원래는 텍스트 필드 언더바 태그인데 여기선 그냥 텍스트 필드고 앞에 퍼슨하고 이렇게 네임만 하면 이 모델 이름 가지고 얘가 알아서 뭐 퍼슨 언더바 네임으로 만들어주고, 네임도 우리가 일일이 지정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주고, 밸류도 알아서 이것 거 가져오고 이런 건데, 이렇게 폼에 이제 모델 객체 헬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폼의 일반적인 작업은 이제 모델 객체를 수정하거나 이제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별표 언더바 태그라는 게 이 전 시간에 했던 그냥 태그 헬퍼들, 뭐 텍스트 필드 언더바 태그, 뭐 인풋 언더바 태그, 뭐 이런 거, 이런 헬퍼들이 이제 좀 길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변수명을 우리가 강제로 우리의 규칙에 따라서 강제하고 이제 거기에 기본값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모델 객체를 수정하거나 생성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레일즈에서는 이런 번잡한 작업에 맞춰진 헬퍼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헬퍼들은 텍스트 언더바 필드 그리고 텍스트 언더바 에어리어처럼 그 뒤에 붙는 언더바 태그가 제외되고 그냥 쓰게 됩니다. 이것도 원래 텍스트 언더바 필드 언더바 태그 이렇게 쓰잖아요. 태그 헬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 언더바 태그가 제외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 헬퍼들의 첫 번째 인수,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용되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데, 헬퍼들의 첫 번째 인수는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퍼슨 인스턴스면 그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객체의 메서드 이름, 그러니까 속성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골뱅이 퍼슨이라는 변수가 컨트롤러에 선언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델 객체 헬퍼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심볼로 퍼슨 하고 뒤에 퍼슨의 네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 변수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넘긴다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넘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거 두 개 가지고 알아서 id 값이나 네임 값 그리고 이 기본 밸류를 설정한다는 거죠. 여기 밸류에 들어가는 거는 퍼슨 인스턴스 변수의 네임 속성 값이 기본 값으로 들어갑니다. 업데이트일 경우는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폼 전송할 때 사용자가 여기에 이 텍스트에다가 입력한 값이 컨트롤러에서는 파람스 변수의 이 퍼슨, 이렇게 퍼슨 해시 안에 이제 속성별로 다시 해시로 이렇게 저장돼서 컨트롤러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람스 해시 이거 파람스의 퍼슨 키를 가지고 있는 이 해시는 통째로 person.u의 인수로 넘겨주거나 퍼슨이 그러니까 퍼슨 인스턴스인 경우에, 그러니까 업데이트 수정일 경우에는 person.update의 인수로 그냥 그대로 넘기면 된다는 거죠. 이 파람스의 퍼슨 이거를 보안적으로는 공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대로 넘기면은 여기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업데이트나 추가할 때. 그리고 이제 헬퍼의 두 번째 인수로 속성의 이름이 사용되잖아요. 여기 name 이런 식으로 속성 이건 클래스 그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고 이건 속성의 이름인데, 이 속성의 이름이 사용되는 게 강제되는 건 아니래요. 레일즈 이 모델 헬퍼에서 이 속성의 이름을 접근하는 게 그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객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바 같은 데는 getter setter라 그러죠. 읽는 거 메소드 그리고 name equal 메소드, 그러니까 이건 setter겠죠.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고 그냥 해시 뭐 이런 거여도 얼추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아까 저 위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퍼슨 심벌이나 이건 제가 퍼슨 심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빼먹었는데 퍼슨 심벌이나 이렇게 퍼슨 문자열처럼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거지 인스턴스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레일즈는 이제 모델 객체와 연동돼서 이렇게 할 때 모델에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설정하잖아요. 이 밸리데이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헬퍼도 제공하고요. 이 헬퍼들에 대해서는 우리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스에서 네, 살펴본 거죠. 네, 살펴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폼 객체 헬퍼가 나왔는데 모델과 연결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객체에 이제 폼을 바인딩 한다고 하는데요. 인스턴스 객체에다가 저 폼 헬퍼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 쉽게 한다는 건데 퍼슨 클래스에 많은 속성이 있다 그래요. 속성이 한 100개 있다 치면 아까 그런 식으로 뭐 텍스트 언더바고 첫 번째 인수로 계속 퍼슨을 100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게 여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 폼 헬퍼를 모델 객체 그러니까 이 퍼슨에다가 바인딩 하는 건데 이게 폼4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클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아티클 변수에 다루는 컨트롤러가 아티클스 컨트롤러일 때 여기 new 메소드의 컨트롤러의 new 메소드는 이렇게 하나의 아티클을 생성했죠. 인스턴스를. 그리고 폼4 이거에 해당하는 new의 뷰에서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폼4라고 하고 여기 뭐 여기서 했던 인스턴스 변수 그대로 쓰고요. 네. URL은 뭐 액션의 create 액션의 URL이고 HTML은 이제 HTML 속성 클래스의 속성 이름 그리고 여기 블럭으로 감싸고 여기에 뭘 하나 반환해 주죠. 그리고 이 블럭 안에서는 이것 점 텍스트 필드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원래는 텍스트 필드하고 이 뒤에다가 모델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 이름 그 인스턴스 변수 이름을 생략하고 바로 두 번째 변수부터 인수부터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인스턴스 변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여기서 말했던 객체에 폼을 바인딩 한다는 게 이 폼 객체에 이거를 바인딩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아티클은 이제 우리가 수정하려는 실제 객체고요. 여기다 그러니까 수정 안 할 건 넣으면 다른 게 수정되거나 뭐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옵션은 단일이시라고 그랬는데 라우팅 옵션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URL 폼의 HTML로 보면 액션 그쪽에 들어가는 그 URL이시고 HTML 옵션은 HTML 그 클래스나 ID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전달되는 해시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U라고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아티클을 수정한다는 거는 아티클 안에다가 집어넣는 내용을 수정한다는 건가요? 어디 수정? 그러니까 여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 액션이 크리에이트인데 여기 액션이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업데이트일 때나 업데이트 네. 수정한다는 거죠. 네. U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네임스페이스 옵션을 이용해서 폼의 아이디를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요. 이 네임스페이스 옵션을 하면 폼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그 아이디 값이 있는데 그 아이디 값 앞에 네임스페이스에 지정된 값을 이렇게 프리픽스 접두사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예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아까 이게 뭐 퍼슨 이게 아니라 폼 태그 자체가 뭐 퍼슨 언더바 네임 퍼슨이었다 그러면 그 앞에 네임스페이스 값이 추가된 아이디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폼4 그러니까 여기 폼을 생성하는 이 폼4 메소드는 폼 빌더 객체를 이제 빌드 한다고 되는데요. 이 F 변수로 이게 폼 빌더 객체가 그 우리 위에서 했던 그 폼 헬퍼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F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F 변수가 모델이 아니라 폼 빌더 F 변수 폼 빌더라는 거죠. 그리고 폼 컨트롤을 생성하는 메소드, 여기 폼4가 이렇게 폼 컨트롤을 생성하고 하죠. 이거는 폼 빌더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폼 빌더 객체, 이거 객체인데 F에 on 메소드로 호출한대요. 그러니까 폼 빌더라는 거를 소스를 보면 그 안에 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on을 이렇게 호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이 폼4로 지금 타이틀과 바디가 있고 텍스트 박스는 지금 60에 12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HTML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액션에 아까 create라고 했잖아요, URL에. 그래서 articles 밑에 있으니까 articles 기본 나오고 create 액션이고 메소드는 기본값이 post고요. 클래스도 우리가 지정한 대로 그대로 나왔고 id가 없죠, 여기에. 아까 네임스페이스에 지정했으면 여기 id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input에 article에 아티클 그 인스턴스 변수에 타이틀과 바디가 있고 여기 행과 열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X로 한 게 이렇게 알아서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밋 버튼이 있고요. 이제 폼포 컨트롤에 전달된 네임은 파람스의 키로 폼의 값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이 파람스의 그러니까 아티클 이렇게 파람스의 아티클 해시 안에 이제 모델에 여기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또 해시로 해서 타이틀과 바디라는 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람스도 해시고 파람스 아티클도 해시고요. 이 파람스 아티클 밑에 키 값이 우리가 여기서 했던 변수들 타이틀 바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폼 빌더에 의해 호출된 그러니까 여기 폼 빌더가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이 F예요. 폼 빌더. 폼 빌더에 의해 호출된 헬퍼 메소드. 그러니까 F.text 필드나 뭐 F.submit 이런 건데 이거는 폼 빌더에 의해서 이미 관리되고 있어서 어떤 객체가 수정되는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 좀 말이 잘못됐는데 어떤 객체가 수정되는지 알 필요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델 객체의 헬퍼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두 개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폼 빌더의 헬퍼고요. 이 바로 전에 했던 이게 지금 모델 객체 헬퍼예요. 그래서 이거랑 저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필드스포 헬퍼, 필드스포라는 헬퍼가 있는데 이 헬퍼를 이용해서 폼 태그를 이렇게 생성하는 대신에 바인딩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폼 안에 또 다른 모델 객체를 수정하려고 할 때 유용합니다. 이건 예제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어떻잖아요. 퍼슨 모델이 있고 퍼슨 모델이 하나의 컨택트 디테일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수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폼4에서 퍼슨 인스턴스 변수를 넘겼죠. 그리고 URL에 생성 URL이고요. 퍼슨 폼 여기서 넘겨준 게 퍼슨 폼이고요. 퍼슨 폼에 텍스트 필드 이름이라는 걸 했고 이 안에다가 이제 필드 스포 해서 컨택트 디테일이라는 거를 이 안에서 퍼슨.컨택트 디테일 하고 여기 두 블록으로 하면 이 안에 이게 다시 이 폼 빌더랑 똑같은 게 된다는 거죠. 퍼슨 폼처럼 얘도 컨택트 디테일스 폼이 되고 이 안에서 이건 또 이 우리 모델 객체에 바인딩된 폼 헬퍼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생성되는 코드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URL은 우리 people의 create 이렇게 했잖아요. 클래스 뭐 이런 거 있고 퍼슨의 이름이니까 이거 알아서 네이밍 컨벤션이 이렇게 퍼슨 네임 됐고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 변수로 쓸 이 네임이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위에서 했던 거랑 또 동일하죠. 퍼슨의 네임. 그런데 컨택트 디테일은 이런 식이에요. 컨택트 디테일이고 앞에가 그 안에 자기 속성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슨의 뭐 다시 컨택트 디테일 안에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건 퍼슨이고 이건 컨택트 디테일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파람스의 해시로 가져올 때 파람스에 이렇게 파람스에 퍼슨 해시가 있고 컨택트 디테일 해시가 있고 각각은 자기 속성들의 해시를 또 가지는 이런 구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레일젯은 그냥 던져주면 알아서 잘 하죠. 네, 이 필드 스포에 의해서 일드된 객체, 그러니까 여기서 일드된 객체라고 하는 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컨택트 언더바 디테일스 언더바 폼. 네, 필드 스포에 의해서 이렇게 일드된 이 객체, 이거는 폼4에 일드된 폼 빌더와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폼4가 결국 이제 만들어주는 거는 이게 이제 폼 빌더 핸들러를 만들어줘요. 그 핸들러 값을 여기로 넘겨주거든요. 결국 폼4가 만드는 것도 폼 빌더 핸들러, 필스포가 만드는 것도 폼 빌더 핸들러예요. 거의 같은 건데 요거 이제 중첩해서 이제 그 폼을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쨌든 개념 자체를 필스포나 폼4나 결국 이제 폼 빌더 핸들러를 리턴해주고 그 핸들러 값을 두 안에 로컬 블록 변수로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포맷이 거의 똑같습니다. 필스포 똑같이 해서 두 블록에다가 로컬 블록 변수로서 넘겨주고 요거를 갖다가 키로 해 요거를 받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속성 메소드죠. 요 오브젝트에 대한 메소드와 텍스트 필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패턴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쓰는 용도가 필스포는 폼4 안에서 중첩된 그런 그 폼 구조를 만들어줄 때 그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럼 결국 이 퍼슨과 컨택트 디테일은 has many 관계로 돼 있죠. 그런 관계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죠. 어소시에이션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나 여기 퍼슨 폼이나 요거나 점해서 텍스트 필드 쓰는 뒤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폼4의 내부에서 필드4를 호출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 레일즈 코드가 어떻게 해갖고 필드4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동일하니까 이거 폼이 뭐 이거에 따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레코드 식별의 의지하기라고 했는데 이게 뭐 relying on record identification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레코드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저 위에 폼4 지금 URL을 막 크리에이트 다 썼는데 레일즈 사실 기본 생성 스캐폴드 보면 폼을 그 파샬로 만들어서 공유하잖아요. 생성할 때랑 수정할 때 그거를 레코드 식별이라 그래서 레코드가 수정할 건지 그러니까 이 모델 이 인스턴트가 수정할 건지 삭제할 건지를 식별한다는 거죠. 그거에 그리고 의지해서 코드를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아티클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이제 사용하려면 실제로 라우팅에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리소스에 이렇게 리소스스 하고 심벌로 아티클스라고 이렇게 그 테이블 이름 복수형 모델의 복수형을 이렇게 선언해주면 우리 그 전에도 배웠지만 7개인가요? 7개. 네, 7개의 기본 그 액션을 이렇게 쭉 생성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여기서 레일즈 라우팅에서 자세한 정보는 알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7개의 액션으로 사용하는 걸 이제 레스트풀이라고 하는데 이 레스트풀 리소스를 다룰 때 레코드 식별에 의지해서 폼4를 사용하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위에서 했던 대로 하면 지금 폼4하고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를 넘기고 URL을 만들어줬잖아요. 수정인지 삭제인지. 근데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폼4에 아티클 인스턴스를 넘기면 애가 알아서 수정인지 삭제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레코드를 식별해서 이 URL을 자기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이건 지금 생성일 때인데 생성일 때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거를 수정할 때는 원래 뭐 수정 아티클에 패스 주고 뭐 HTML에 여기 메소드는 패치로 왜냐면 우리 레스트풀 다룰 때 생성은 푸시 포스트고 수정은 패치로 하자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소드를 바꿔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쇼 스타일로 하면 똑같다는 거죠, 이거랑. 그럼 알아서 얘가 이 안에서 이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식별에 의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폼4의 이 간략 버전은 신규인지, 그러니까 이 레코드가 신규인지 기존에 존재하던 건지 이제 무관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데, 이게 신규인지 기존 건지 판단하는 메소드는 그러니까 모델 그 인스턴스의 .new record question mark 메소드를 통해서 알아낸대요. 그러니까 저 메소드를 이용하면 신규인지 아닌지 알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정확한 경로에 그러니까 URL을 저렇게 지정해주고 객체의 클래스에 기반해 이름을 정한다는 거죠. 이 이름이 이거예요. 메소드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즈는 클래스와 아이디가 그러니까 HTML 속성의 클래스 아이디도 자동으로 이제 알맞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아티클을 생성하는 폼의 아이디와 클래스에는 new 언더바 아티클이라는 아이디와 클래스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폼4만 해도요. 근데 이제 아이디 23번인 아티클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클래스는 에디트 아티클이 되고 아이디는 에디트 아티클 언더바 23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알아서 되고 요거에 대한 속성은 이제 여기서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이렇게 아이디는 유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뒤에 언더바를 붙였고요. 여기 노트가 있는데 여기서 싱글 테이블 이너리스턴스라고 그래서 STI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상속하는 경우에 상위 리소스만 선언된 경우에 서브 클래스는 이 레코드 식별에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리소스가 있고 그거에 연결된 하나의 그 뭐가 있다면 리소스 선언을 그 라우팅이나 이게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로는 이게 그 싱글 그런데? 그 STI가 물론 레이스 캐스트 라이언이 만든 거기에 STI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글 읽으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 하나의 그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카라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 카라는 클래스에서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카라는 테이블에서 버스라는 모델 클래스를 카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 버스를 상속받아 클래스를 만들면 버스의 속성은 예를 들어서 카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했을 때 카 타입을 하나 둔다면은 그런 식으로 버스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택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속받는 그런 거를 싱글 테이블 인헤리턴스라고 해요. 상속받아서 그렇게 해서 또 코딩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을 때 특정 속성 값을 일정하게 다른 값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라는 거에 카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다 했을 때 상속받았을 때의 카 타입은 버스인 경우는 버스라고 디폴트 넣어줘버리고 택시는 택시라고 디폴트 넣어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상속받는 걸 STI라는 거예요. 싱글 테이블 상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제 카라고 하고 버스도 해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폼4에 쓰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상위 그러니까 우리 라우팅의 선언을 그 버스도 안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위 리소스만 선언된 경우라고 했으니까. 달라져 버리. 예.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라우팅에 선언을 안 돼 있으면 못 쓴다는 그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원래 처음에 했던 것처럼 모델 이름 적어주고 URL도 적어주고 메소드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우리가 숏 폼을 썼잖아요. 이게 에디트인지 아니면 이게 크리에이트인지 를 구분을 원래 해줘야 되는데 리소스 라우팅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폼4에 대해서 숏 폼을 해서 그냥 모델 객체 인스턴스만 넘겨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게
뉴 크리에이션인지 에디트인지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STR 쓸 때 상속 받았을 때는 그런 숏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일일이 URL가 이게 에디트냐 크리에이트냐 이런 걸 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서 해야 본인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네.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이론적인 강의를 하니까 지금 뭐 머리 안 구현을 안 해봤으면 구름 잡는 식이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 자루이라고 했는데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라우팅에서 네임스페이스 라우트를 생성했을 때는 폼포는 이제 9개의 약칭을 가진다고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여기 나오지? 9개의 그 숏핸드, 그러니까 단축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맞죠. 네. 폼프에 이렇게 기술을 하는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드민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슬러시 어드민하고 그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네임스페이스를 가졌을 경우에는 폼4에 이제 넘겨줄 때 원래 이 아티클만 넘겨주는데 이걸 배열로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 적어주고 뒤에는 원래 적으려던 거 인스턴스 변수를 넘기고요. 또 네임스페이스가 2개 있으면 또 이렇게 계속 2개 적고 계속 이렇게 되나봐요. 네임스페이스는 결국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죠. 그렇죠. 디렉토리, 네스티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면서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배열 안에다가 순서로 나열하면 이게 결국 이런 순서 슬래시 되는 그런 저기 형태를 이렇게 되겠죠. 어드민의 그렇지. 어드민의 아티클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어드민의 매니지먼트의 그렇지. 아티클 뭐 이게 뭐 해서 뉴나 뭐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것 중에 마지막인데 레일즈 프레임워크는 이제 레스트풀 디자인을 장려하는데요. 이거는 패치나 딜리트 요청 혹은 get post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포스트랑 get은 많이 쓰는데 패치랑 딜리트는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폼을 전송할 때 get하고 post 말고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일즈는 근데 레스트풀 디자인을 지향하기 때문에 패치와 딜리트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즈는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포스트에 숨겨진 인풋, 그러니까 히든 폼으로 히든 인풋으로 언더바 메소드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집어넣고 거기에 메소드 이름을 적는 거죠. 예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메소드 패치일 경우에 실제로 폼에다가 하면 이렇게 해서 메소드는 포스트가 돼요. 포스트랑 get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이때 여기 인풋에 네임에 언더바 메소드라는 걸 넣고 히든 값으로 이 밸류에다가 실제 동작하고 싶은 메소드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하면 레일즈는 이 포스트 데이터 이거를 가져와서 파싱할 때 레일즈는 HTTP 메소드가 이제 지정된 패치나 딜리트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경우 여기서는 패치인데 이걸 때는 여기에 설정된 이 파라미터 값을 고려해서 동작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컨트롤러에서 무슨 HTTP 메소드인지 뭐 조회하거나 뭐 그러면은 패치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폼은 모델과 연결한 폼은 생각보다 가이드가 너무 간결해요. 막상 쓰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 할 게 이제 실제 예제긴 한데 셀렉트 박스 여기서 이제 예제로 드는 게 몇 개 있어요. 셀렉트 박스 그리고 데이트 폼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하는 거 그리고 폼 빌더를 이제 직접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다음에는 셀렉트 박스 하고 시간이 되면 데이트랑 타임 폼 헬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폼은 뭐 해볼 게 많이 없어서 사실 하려면 폼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 나온 게 엄청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보면은
하나하나 주제를 하나씩 할 게 엄청나게 좀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네, 이 시간이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이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하기가 여기까지 너무 끝나면은 모델 쪽은 근데 나름 다 적어졌던 것 같아요, 상세하게. 근데 뷰 쪽은 왠지 막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는 챕터별로 느낌이에요. 그 뎁스가 여기도 많이 차이가 나요. 가이드에도. 저희 모델 쪽은 스파크테크는 괜찮았는데. 어떤 걸 또 깊이 들어가고 네. 이게 아마 챕터를 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주제 하나 가지고 한 3, 40분 강의할 수 있죠. 이론적인 강의하고 실제로 코딩하면서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 요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거 끝나면 하나씩 한번 해보죠. 그렇게 이제 서브젝트를 이제 정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강의 주제를 추천받아서 하나씩 우리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맡아서 하나씩 주제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일방적인 강의보다도 여기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하나씩 주제를 맡아가지고 강의하면 정말 공부도 되고 좋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